이 세상에는 자신의 미래를 점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친구지. 바로 여기야. 여기가 바로 그 용하다는 점술가가 있는 곳. 아, 길거리 점술가로군. 내 이름은 시이라. 오늘도 손님이 오셨군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저에게도 가능한 일일까요? 혼기는 아직 멀었군요. 하지만 놀랄만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로군. 여기가 바로 그 용하다는 접집 맞나요? 맞아요. 아주 잘 들어맞아서 저도 자주 애용한답니다. 그래, 아주 잘 됐군. 그럼 이번엔 내 차례다. 운명의 여인과 대체 언제쯤 만날 수 있을지 점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당신은 곧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대로 미팅에 초대받을 것 같네요. 그렇군. 아, 정말 지겹다 지겨워. 세라, 난 먼저 가도록 할게. 또 찾아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 왔어. 전화 왔어. 세라, 무슨 일인데? 친구지. 나 말 좀 들어봐. 지금 어떤 여자가 날 미팅에 초대했어. 역시 그 점술가가 말한 이야기가 딱 맞았다고. 아?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옳지. 자, 이걸로 기저귀도 갈았으니까 기분 좋지? 내 이름은 테라모토 마모루. 오늘은 절친 토마의 집에서 아기를 돌봐주고 있다. 내 번번이 신세지네. 내가 눈만 보였어도. 야야, 매번 그런 소리 좀 하지마. 네 자신이 제일 힘들잖아. 토마의 아내가 외출 중일 때는 눈이 보이지 않는 토마에게 아이를 혼자서 보는 건 힘든 일이다. 난 그저 절친에게 찾아온 생명이 기쁘고 귀여워서 힘이 돼주려고 노력할 뿐이다. 정말 부럽다니까.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 마마루, 넌 언제쯤 결혼할 거냐 정말. 무시하냐 지금? 그때 토마의 아내가 돌아왔다. 마모루군, 매번 정말 고마워요. 맞다, 마모루군. 용한 점집에 점 보러 갔다면서요? 어땠어요? 아, 홍기는 아직 멀었는데 놀랄만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왠지 기대되네. 아, 마모루 너도 드디어 결혼하는 거냐? 그럴지도. 난 그런 농담을 하며 토마의 집을 나섰다. 놀랄만한 만남이라 대체 언제쯤 찾아올까? 집으로 가는 길, 그 시이라라고 하는 점술가를 만났다. 이런 곳에서도 점을 치고 있군. 그치만 요즘 너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오늘은 그냥 가야겠다. 난 그대로 점술가의 앞을 모른 척 지나가려고 했다. 바로 그때 새로운 만남 궁금하신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내 생각을 읽은 것 같은 그녀의 말. 자세히 점쳐보실래요? 네. 결국 난 또 점을 보게 되었다. 궁금했던 질문을 했다. 저기, 그때 말씀하셨던 놀랄만한 만남은 대체 언제 오는 거죠? 내일입니다. 내일이요? 다음 날, 대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시이라 씨에게 들은 말을 곱씹으며 쉬는 날이었던 나는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었다. 그때 토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마모루, 큰일이야. 아기가 열이 심하게 나서. 뭐? 열이 난다고? 그러니까 병원으로 좀 데려가 줄 수 있어? 당연하지. 지금 바로 갈게.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아프다는 말에 난 금방 토마의 집으로 달려갔다. 내가 눈이 안 보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처지야. 정말 미안해. 무슨 말이야. 난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말 하지 마. 그보다 얼른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자.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토마의 집을 나섰다. 지나치는 사람들이 아기를 신기한 듯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 아기가 더 아프기 전에. 병원까지는 전철로 이동해야 했기에 난 역으로 향했다. 마침 전철이 들어오네. 난 서둘러 전철에 타려고 했는데 유모차의 바퀴가 틈에 박혀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렸다. 안돼, 빨리 꺼내야 해. 유모차의 앞으로 이동해 나만 전철에 올라탄 채로 필사적으로 바퀴를 꺼내려고 하고 있는데 미니도격 행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돼. 영무원의 부주의로 문이 닫혀버렸고
플랫폼에 유모차만 남게 되어버렸다. 어쩌지? 제일 친한 친구의 아이를 플랫폼에 방치한 꼴이 되어버렸어. 전철은 무정하게도 달리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저 사람 좀 봐. 코스프레인가? 점술사 코스프레라니. 덕후도 저런 덕후가 없네. 저 사람은 전철 안에 무려 시이라 씨가 타고 있었던 것이다. 절친의 아이를 플랫폼에 혼자 두고 오고 말았어요. 저 이대로 손절당하고 마는 걸까요? 난 매달리듯 시이라 씨에게 물었다. 다음 역에서 바로 갈아타시면 3분 이내에 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시이라 씨 말대로 난 다음 역에서 환승해서 그 역으로 돌아갔다. 진짜 다행이다. 유모차가 놓여 있어. 아마 누군가가 위험하니까 안쪽으로 옮겨졌나 보다. 안심하면서도 난 서둘러 유모차로 달려갔다. 얘 누구지? 토마네 아기가 아니잖아. 거기에 있는 건 처음 보는 아기였다. 설마 눈을 뗀 그 순간 누군가가 아기를 바꿔치기 한 건가? 주변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기에 누가 그랬는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토마에게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전부 내 탓이 되어버릴 게 뻔한데.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나. 점점 더 공포심이 날 지배해버렸다. 마모루 어떻게 됐어? 괜찮대? 괜찮아. 무서워진 나는 그대로 토마에게 아기를 돌려줘버리고 말았다. 다행이다. 옳지. 우리 아기 다행이다. 무사해서. 그럼 나 가볼게. 그래. 피곤했을 텐데 얼른 가봐. 고마워. 토마 정말 미안하다.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난 도망치듯 집으로 향했다. 나 대체 무슨 짓을 저질러 버린 걸까? 친구가 눈이 안 보인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망치다니. 난 자책하면서도 이 상황에서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내 연애운은 지금 최고조를 달리고 있는 모양이군.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시이라 씨는 항상 나타나 주었다. 세라, 이렇게 점술가에게 의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괜찮아 친구지. 걱정 말라고. 난 지금 최고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말이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나도 운명의 여인을 꼭 만나게 될 거라고. 세라, 나도 시이라 씨를 만나야 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시이라 씨에게 전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점쳐보기로 했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물론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치만 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두 행복해질 거예요. 모두 행복해진다고? 아기가 바꿔치기 당했는데 모두 행복해진다는 게 무슨...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에게 있어서 시이라 씨의 말은 무조건적인 신뢰의 말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며칠 후, 여보세요. 마모루? 지금 우리 집에 와줄래? 드디어 다른 아기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챈 거야. 난 각오를 다지며 토마의 집으로 갔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알아채지 못할 리가 없지. 이렇게 된 이상 모든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사죄하자. 그러나 토마의 집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우리 아기 마모루 삼촌 왔네. 언제나와 같은 두 사람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아기도 좋은가 봐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바뀐 사실은, 마모루, 얼마 전에 병원에 가줘서 정말 고마워. 이럴 수가. 토마의 집에 있는 아기는 원래 있던 아기도 바꿔치기 당한 아기도 아닌 본 적 없는 낯선 아기였던 것이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자기 아기도 아닌데 대체 왜 남의 아기를 안고 있는 거냐고. 눈이 안 보이는 토마는 둘째치고 아내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다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기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대체 갑자기 날 왜 부른 걸까? 토마, 날 부른 이유는 뭐야? 매번 아기를 돌봐줘서 고마워서 말이야.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려고. 정말 고마워요.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은 듯한 토마 부부를 보며 난 머리를 식히기 위해 편의점에 잠시 갔다 오기로 했다. 또 편의점을 향하는 길에 또다시 시이라 씨를 만났다. 시이라 씨, 이런 곳에서도 점을 치시는군요.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전 어디든 간답니다. 난 방금 전까지 토마 집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며
시이라 씨에게 조언을 구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부부는 그 아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고요. 시이라 씨는 담담하게 그렇게 말할 뿐이었다. 바로 그때 시이라 씨, 당신이 점진대로 여자애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더군.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곤란할 정도야. 그거 정말 잘 됐네요. 몇 번 마주쳤던 시이라 씨에게 점을 보러 다니는 대학생과 또 마주쳤다. 그러나 파란 머리의 청년은 뭔가 좀 이상해 보였다. 뭐가 잘 됐다는 거지? 세라는 지금 일을 못할 정도로 이상해져 버렸다고. 대체 세라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무슨 짓이라뇨? 전 그저 점을 쳐드린 것뿐인데요. 단순히 점을 친 게 아니라는 거 난 알고 있다고. 점점 더 험악해지는 분위기. 바로 그때 뭐야? 어떻게 된 일인지 가까운 공사 현장에서 철골이 떨어지는 듯한 아주 큰 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파란머리의 청년은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대체 세라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세라를 원래대로 돌려놔! 그러니까 전 그저 점술가일 뿐이에요. 친구지, 그만둬! 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나 정말 인기가 많아져서 연락이 엄청 오고 있다니까. 그렇게 말하며 선글라스를 끼는 청년이 스마트폰을 꺼내는데 없잖아. 확실히 봤는데 여자애들한테 연락이 막 왔었는데 알림이 막 떴는데. 그렇군. 아까 그 큰 소리로 정신 차린 거구나. 정신을 차리다니? 내 귀여운 여자친구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일단 여기를 벗어나는 게 좋겠어. 시이라 씨랑은 다음에 또 얘기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한 나는 토미네 집으로 돌아갔다. 토미, 마실 것 좀 사왔어. 아, 고마워. 어머, 고마워요. 토미네 집에 돌아갔을 때쯤엔 나도 좀 냉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금방 더 이상한 세계가 펼쳐졌다. 마모루 삼촌이 돌아와서 좋다, 그치? 이게 어떻게? 토마의 아내가 안고 있는 아이, 그 아이는 인형이었던 것이다. 설마 이건 말도 안 돼. 어딘가에 있을 거야. 난 집안 전체를 뒤져봤지만 그 어디에도 아기는 없었다. 마모루?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집안을 뛰어다니고 왜 그래요? 아기가 인형이 되었잖아. 난 보이는 그대로 말했다. 아, 마모루, 무슨 소리야? 이상한 농담 그만해요. 아니라고. 지금 안고 있는 그 아이 인형이잖아. 진짜 아기는 대체 어디? 그러니까 우리들의 아기라니까. 눈이 보이는 토마의 아내까지 저러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되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정신을 차리고 잘 보라고. 인형이잖아. 무슨 짓이야? 그게 말이 되냐고. 이건 우리들의 아기라고, 진짜라고. 소리 지르며 점점 더 험악해지는 아내와는 달리 토마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그만하자. 토마, 그렇게 토마는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번에도 안 됐구나. 나 때문에 미안해요. 나와 아내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없다기보다는 생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토마, 이것 좀 봐요. 우리들의 아기예요. 이건 인형이잖아. 인형이라뇨. 우리 아기라니까. 아내는 인형을 아기라고 우기기 시작했다. 아내의 아픔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옳지 귀여워라. 그렇지? 뭐야, 마모루까지? 아내는 어떤 사람에게 부탁해서 마모루가 인형을 아기라고 여길 수 있게 체면술까지 걸어버린 것이다. 아내는 그걸로 채울 수 없었던 것을 채우고 있었던 것 같다. 눈이 안 보여서 그런 건지 나에게 체면술은 걸리지 않았지. 그치만 아내를 위해서 체면술에 걸린 척 연기를 했던 거야.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하다. 정말 죄송해요. 그랬구나. 토마와 그 아내의 마음을 생각하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을 탓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궁금한 것이 있었다. 그 체면술이라는 거. 그건 다음 날 대체 왜 그런 잔인한 일을 저지른 거죠?
잔인하다고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불행을 더 심하게 부추기고 있잖아요. 실은 시아라 씨를 만날 때마다 나에게 걸었던 체면술이 조금씩 더딥혀지면서 매번 다른 얼굴의 아기가 보이게 된 것이다. 그런 가벼운 눈속임으로 가벼운 눈속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기와 함께 행복을 맛볼 수 있었어요. 제 말이 틀린가요? 그 말을 들은 나는 두 번 다시 점을 보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미친 거야. 정상이 아니라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내 이름은 시이라. 체면술사죠. 정치는 건 취미, 본업은 체면술이랍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채널 구독도 잘 부탁드려요. 매니매니 피플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해주셨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꾹 눌러주고 가시는 거 잊지 말고요. 또 놀러오세요.